자, 이번엔 IT의 심도 깊은 분석 시간입니다.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금요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봤죠? 홍준표 이런 관련주. 네네. 뭐 없어요? 아, 그러게요. 자, 아모센스가 네네. 지금 시세가 강해요. 네네. 아모텍 계열은 뭐 이형수 대표 잘 네네. 아시잖아요. 네. 뭐 일단 아모센스가 왜 이런지 좀 네네. 분석이 되나요? 네, 일단 아모센스는 이제 그 충전, 특히 무선 충전 관련해서 이제 소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이게 8월에 이제 전기차용 무선 충전 어떤 소재를 개발했다고 이제 그 공시를 하나 했는데요. 네. 네, 이제 특허를 공시를 했는데, 아이폰 13이 네. 이 충전 잭이 없는 것 같던데. 네, 뭐 그건 나와봐야 나와봐야 아는데, 알겠지만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네네. 그 무슨 영상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 거에 네네. 충전 잭이 없이 무선 충전으로 다 네네.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가는 트렌드긴 한데요. 네, 자동차에도 네, 이제 거의 보면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 스마트폰 올려놓으면은 잭 안 꽂고 다 충전되는 그렇죠. 형태로 되잖아요. 이 자동차 자체가 무선으로 충전되는. 자동차 자체를 네네, 무선으로. 네네. 일단 지금 그게 현대차가 규제 샌드박스 이번에 신청했는데 네.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 관련된 업체들을 다 시장이 쳐다볼 텐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또 요 특허를 출원했던 아모센스가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부각이 된 거고요. 아, 원래 아모텍 자체가 이런 관련 어떤 소재들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네. 아모텍, 그린텍, 네네. 그다음에 아모센스, 아모센스. 이렇게 네. 세 네네, 개겠죠. 맞습니다. 이제 여기도 특허가 엄청 많은 기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특허 괴물이라고 맞습니다. 잘 표현하시던데. 그렇죠. 네. 하여튼 아모센스는 뭔가 좀 포착이 있고. 그렇죠. 뭐 최근에 또 아파트 내에 이제 또 전기차 충전 의무화 또 됐잖아요. 네. 통과됐고 이런 주변적인 상황들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수동 소자 업체들 있잖아요. 네네. 특히나 전기차 쪽 익스포저가 있는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 주목해서 보실 만한데요. 뭐 아비코 전자도 굉장히 또 수혜를 그렇죠. 볼 수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수동 소자도 언뜻 들으면 이제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뭔가 이렇게 진동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인가? 그래갖고 충전이 되나? 수동 소자는 이제 능동 소자는 반도체를 능동 소자라고 하고요. 반도체를 보조해주는 칩들이 있습니다. 뭐 MLCC라든지 뭐 인덕터라든지 뭐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수동 소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 전기차 무선 충전 같은 경우는 전개를 자개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에너지를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회로의 여러 가지 어떤 노이즈나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부품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수동 소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깊이 있게 들어가 볼 기업은 앞서 뭐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런 무선 충전이 네네. 됐건 뭐 네네. 고주파가 됐건 항상 EMI라는 맞습니다. 전자파 이슈가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연관성이 있는 기업 같은데 무슨 네네. 기업이지 이게? 프로텍입니다. 프로텍. 네, 프로텍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이제 디스펜서입니다. 디스펜서는 또 뭔가요? 디스펜서는 이제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접착제 짜는 장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접착제를 짜는데 반도체 공정에 써야 되니까요. 균일하게 정량이 도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접착제라는 게 요즘에 이제 특히나 이제 칩을 자꾸 수직으로 쌓잖아요. 네. 수직으로 쌓으려면 그 사이에 아주 미세한 양의 접착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SV 공정에서 이제 3D, 뭐 2.5D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중간에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 범퍼들이 붙는데요. 이 마이크로 범퍼들이 계속 이제 회로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점점 더 많아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폭이 좁아지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언더필이라고 해서 이 디스펜서를 가지고 접착제를 미세하게 짜 넣는 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퍼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 보죠? 아, 네.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 EMI 차폐 쪽 이제 앵커님이 예전에 그 EMI 차폐 쪽 옛날 사람이죠. 네, 그렇죠. 옛날 그 17년에 한번 핫했었는데요. 그렇죠. 이 회사가 이제 스프레이 방식으로 EMI 차폐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맞아. 그 주가도 막 상한가도 가고 했었는데요. 결국은 그게 이제 결국 계속은 아직까지 스퍼터링 방식으로 갔는데 네. 그때 왜 스프레이 방식 안 됐냐면 장비는 잘 개발됐는데 네. 소재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잉크가 네. 소재가 개발돼야 되는데 이게 노즐을 막아요. 그래서 스퍼터의 쓰다 보면- 노즐을 막아버리는. 네네. 스퍼터라는 게 이제 스프레이, 여러분, 스프레이. 네,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 자동차에 네. 도장을 할 때 맞습니다. 네. 쓱 들어가면 쫙 뿌려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걸 이제 그거, 스퍼터인데 네. 스프레이. 그렇죠. 스프레이. 근데 이제 이게 네네. 평면
면이 아니라 요즘 다 네네. 국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르게 균일하게 뿌리려면 맞습니다. 지그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그렇죠. 그뭐 현미경 보면 이렇게 돌아가듯이 맞습니다. 예. 다다닥 돌아가면서 그렇죠. 뿌려주는 그거까지는 네, 제가 그렇죠. 옛날 이게 사람은 왜냐하면 알아요. 도전체이기 때문에 두께가 다르면 저항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회로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미세한 컨트롤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이제 디스펜서. 네네 맞습니다. 아 그건 스프레이고요. 하여튼 디스펜서도 내나 비슷한. 네네 디스펜서는 본드 짜는 거라니까요. 알았어요. 본드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네네 본드 네. 접착제. 네. 자, 그게 패키징하는 시장에 이제 네네. 보통 여기도 써놓으셨지만 네네. 어드밴스드 패키징. 네네 이거는 고정된 용어는 아니죠.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핫한 용어인데요. 원래 이 대표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좀 그래도 업계에서 초반에- 이런 표현을 네네. 쓰잖아요. 최근에 좀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원래는 후공정이 되게 기술 수준이 낮고 막 이렇게 별로 안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뭐 보니까 포장이라는 네네. 개념을 좀 그렇죠. 터부시하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즘은 이게-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면 그렇죠. 진일보한 패키징, 맞습니다. 이게 후공정. X큐브, I큐브 같이 이제 삼성 그런 2D나 2.5D나 3D 이렇게 이제 칩을 계속 수직으로 쌓거나 옆으로 그렇죠. 배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입체화되기 네네, 때문에 더 맞습니다. 어려운 걸 거예요. 점점 중요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 관련된 업체들이 보통 이제 한미 반도체, 네. 이오테크닉스 이런 회사들이 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저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이 프로텍이라는 회사를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이렇게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디스펜서 장비를 잘하고 있는지 최근에 저도 파악을 했고요. 네. 이게 결국은 이제 지금은 X큐브, I큐브 되지만 중요한 게 인텔 사파이어 레피드가 내년에 나오잖아요. 네. 칩이 신규 칩셋이 나오는데 거기에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걸 지원을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연결하는 건데요. TSV로. 그럼 TSV로 연결하면 그 사이사이 칩 사이에 그 디스펜서를 짜 넣는 겁니다. 이렇게 디스펜서로. 네. 접착제를 짜 넣는 거고요. 균일하게, 그게- 얇게, 네, 더 그게 얇게, 더 미세하게 맞습니다. 짜내야 그게 이제 되는. 30 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컨트롤해야 되는 건데요. 그런 쪽은 굉장히 기술 장벽이 높습니다. 네. 이 디스펜서라는 장비가 아주 하이엔드의 기술은 아닌데 이게 하이엔드화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고객사들은 분포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 주로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사트라 그러잖아요. 네. ASE, 암코, 스태츠, 치팩 뭐 이런 회사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후공정 업체들, 그 대만 오사트 쪽으로 많이 디스펜서 장비가 많이 납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적도 정말 너무 빨리 가는데? 시간이 남아버리면 안 되는데. 네네. 예. 그럼 남으면 뭐 다른 것도 해줘 뭐. 네네. 꼭 우리 뭐 원고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맞습니다. 자, 상반기에만 매출이 네네. 170%, 영업이익은 31% 성장했다고요? 네네. 최대 실적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한 153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상반기 영업이익만 301억입니다. 어... 그러면 상반기만 작년 전체 영업이익의 2배를 한 거거든요. 네. 예, 이게 숫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숫자가 왜 좋은가 봤더니 이런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디스펜서 장비가 많이 납품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뭐 공시를 따박따박 하거나 뭐 이렇게 IR을 잘 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네, 좀 이제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시장에서 점점 이제 소문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이 너무 좋아도 장비업체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한꺼번에 확 나오면은 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요. 오사트 쪽으로 익스포저가 높은 회사들은요.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전공정 투자가 파운드리 쪽이 많이 됐거든요. 네. 그러면 따라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후공정 투자가 따라가줘야 됩니다. 전공정 투자한 것만큼. 그러니까 이제 뭐 한미 반도체는 이오테크닉스도 최근에 뭐 실적 흐름이 좋은 건데요. 똑같습니다. 프로텍도 그런 쪽이고요. 다만 이제 뭐 한미 반도체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없어서는 안 될 뭐 대체 불가한 장비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굉장히 고난이도 장비인데 뭐 이제 프로텍이 아직 그 정도 수준의 장비인 거는 아직 좀 검증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회사가 기존에 이제 국내 내수 중심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도 많이 뚫고 이런 그 하이엔드 쪽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회사의 어떤 멀티플을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예, 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성장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EMI, 전자파 네네. 차폐잖아요. 네. 요쪽은 어때요? 일단 지금 이제 회사가 디스펜서 장비가 주력인데 네. 이 향후 성장 동력으로 가고 있는 게 본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가는 것처럼 본더 칩을 이제 붙이는 거. 이제 본더 쪽하고 이제 이런 그 리플로우 장비, 레이저 가지고 그 리플로우가 뭐냐면 이제 그 밑에 솔더 볼이 이렇게 이제
PCB하고 다이를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접착제를 넣고 열을 가해서 접착제를 녹여서 굳혀서 붙이는 거거든요. 공극이 없이, 네, 맞습니다. 빈 공간 없이 이렇게 맞습니다. 붙여야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접착제들이 그 마이크로 범퍼의 어떤 충격을 주는 것도 그렇죠. 감소해야 충격을 되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뭐 열이나 이런 성능들도 뭐 해주고 하는 건데 네. 기존에 디스펜서 장비를 하다가 이제 전방 시장으로 이 회사도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본더 쪽이나 이제 뭐 리플로우 장비 쪽으로 많이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뭐 앵커님 말씀하신 이 스프레이 EMI 차폐 쪽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회사가 이제 단순 이제 디스펜서 업체가 아니라 이제 뭐 이런 쪽 이제 본더나 차세대 이제 패키징 쪽으로 점점점 하나씩 보폭을 넓혀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프로텍은 여기까지. 네. 뭐 주가는 사실 이 3천억짜리 이제 장비 업체이긴 한데 아주 뭐 핫하게 막 뭐 네. 어떤 이슈가 되면은 좀 더 네네. 묶일 수 있고, 근데 네네. EMI 차폐라는 이슈는 이제 네. 다음 주에 아이폰이 나오고 네네. 또 뭔가 통신에 관련된 이슈들이 맞습니다. 정리가 되면은 네.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겠죠? 네네. 여기까지. 네. 하여튼 관심 있게 좀 보도록 하죠, 프로텍은. 네. 그다음에 덱스터는 언제 하세요? 덱스터요? 네. 일단 뭐 덱스터는 가을에 버추얼 네. 스튜디오 오픈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저기 김욱 대표님 나와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버추얼 스튜디오는 네.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 일종 임대업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회사들은 버추얼 스튜디오를 만들어 놨는데 네. 여기를 쓰는 데들이 이제 K-팝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로젝트당 뭐 5억 뭐 이런 식으로 받아서 이거를 임대를 받는 건데요. 물론 이제 거기 기술들도 제공해주고 하는 건데 그럼 덱스터의 단점은 기존에 영화나 드라마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뭐 영화나 드라마 찍을 때는 괜찮은데 네. 그 이외에 어떤 남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임대를 메울 거냐 이거에 대한 의문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광고를 통해서 이제 광고 콘텐츠를 여기에 집어넣는 것들이 이제 일어날 거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뭐 향후 뭐 여러 가지 네. 협력 계약이나 아니면 왜 저를 힘들게 하시죠? 잘 되겠죠? 네네. 네. 잘 하반기에 좀 주목해 네네. 볼 만한. 네네, 아니 이걸 왜 맞습니다. 여쭤보냐면은 지금 뭐 중국에서 나오는 아까 네네. 뭐 공부론이라고 하는 뭐 네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긴 합니다만 네. 그거와 규제, 네. 또 뭐 우리나라도 규제,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 규제. 하지만 실제 이 산업에서 보면은 다음 주에 이제 아이폰의 네, 그 그렇죠. 이 등장이 AR, VR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엔 메타버스라는 것이 네. 뭐 그냥 허상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이제 뭐 그러면 실체화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덱스터라는 뭐 VFX 네네, 회사들 맞습니다. 좀 관심이 돼서 그렇죠. 하반기에. 그리고 VFX 입장에서는요. 중요한 게 중국 시장, 뭐 중국 시장도 중요하지만요. 네. 더 중요한 건 OTT 쪽입니다. OTT.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몇 년 전에 어떤 한류라는 붐은 중국 시장을 바라보고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 시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치나 어떤 뭐 경제나 문화 이런 쪽 이야기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한류 스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로맨스물입니다. 왜냐하면 검열에 걸리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어나는 어떤 OTT 쪽의 콘텐츠 수요는요. 대부분 영미권 소비자들,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미권 시청자들은요. 장르물이라든지 네. 좀비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SF 특수한, 맞습니다. 이런 판타지 그렇죠. 장르물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VFX 수요 훨씬 많습니다. 맞죠. 그리고 로맨스물에 들어가는 VFX 물량이랑 이런 장르물에 들어가는 VFX 물량이나 비중은 규모 완전 다를 자체가 수밖에 다르니까. 없거든요. 오케이. 예. 지금은 그 시장을 보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네. 오늘 프로텍하고 네. 그다음에 덱스터. 네네. 덱스터는 한번 하셨던 것 같아서 네네, 제가 했습니다. 한번 여쭤봤어요. 네. 빨대 했습니다. 네네네.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